네, 지금 양 시장 상황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둘 다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외국인의 이런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낙폭을 좀 회복하다가 이 회복세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상승 업종 중에서는 오늘 폴란드 효과로 방위 산업 쪽이 가장 강합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에너지 쪽에서 일부 시가총액 규모가 큰 종목들이 업종을 끌고 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전기장비 쪽에서는 코스피에서는 대한전선, 코스닥에서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G2파워가 강하게 이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원투펀치입니다. 사연관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오전장, 미국 증시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통할 수 있는 펀치 날려주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그동안에 역시나 좀 강했던 것들이 또 역시나 어려운 시장에서도 마이너스가 났다가 금방 양봉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그런 쪽들로 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몰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책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밀어주고 있는 태양광 쪽이 되겠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가장 큰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쪽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역시나 중국은 미국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패권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도 일단은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주말 동안에 또 많은 일이 나왔습니다. 올해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 중국의 태양광 신규 설치 규모가 거의 30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9에서 10% 정도 증가된 수치가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이제 8월을 기점으로 보게 되면 민간하고 10억 이상 위안의 대규모 분산 프로젝트 보조금이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이 불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에너지원 다변화에 대해서 중국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정책적으로 특히나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쪽에 대해서 밀어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게 되면은 밸류체인별로 지금 폴리실리콘의 76%를 중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인국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와 함께 95% 이상이에요. 거의 전 세계의 인국과 웨이퍼는 중국이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셀 같은 경우에도 86%, 그리고 모듈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이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는 중요한 나라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태양광을 자국 내에서 굉장히 키우기 위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동남아 다개국에 대해서 수입관세 면세 조치를 2년간 유예해주는 이런 결정을 한 것도 결국에는 이런 중국 쪽의 밸류체인을 빼놓고는 어떤 생산이라던가 이런 것들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동남아를 통해서 중국이 부품 단위로 수출하던 것들을 이제 금지시켰던 건데, 사실상 그런 것들을 막아버리면 지금 미국이 하려는 것 자체가 막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열려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고요. 일단 중국의 태양광 산업협회 보게 되면은 2020년에 시작된 14차 5개년 계획을 보게 되면은 21년에서 25년까지 태양광의 신규 설치 규모가 한 350에서 많게는 450기가와트까지 이르지 않고서는 지금 이런 계획들이 전부 다 무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수입은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밸류체인 업체들도 미국이 지금 강하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등을 통해서 태양광을 밀어붙이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은 현대에너지솔루션, 거의 매출 비중의 100%가 태양광 모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솔루션도 물론 향후에 증설하면서 미국에서 받을 세제 혜택, 내년에 2,600억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크겠지만 지금 당장의 부족한 어떤 공급 등,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100% 비중을 모듈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탄력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규제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OCI에는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것들도 중국의 전력난, 굉장히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장들,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규제가 없더라도 전력을 정부에서 끊어버리면 생산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자율적으로 공급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듈 관련된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이고요. 그 뒤쪽으로는 우리가 OCI에 대해서 너무 원자질산, 이런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우려에 대한 그런 걱정보다는 향후에 더 커질 수요들을 대비했을 때, 그리고 중국에서는 더 이상 생산을 급격하게 늘릴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렇다고 하면 정부 차원으로 이런 중국 쪽에서 가격 규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원자재까지 포함해서 일단 최우선적으로 모듈을 보되 그 뒤로 OCI까지도 같이 지켜보는 전략은 꾸준하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황의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관련 종목 중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까지 정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태양광의 힘을 좀 느껴봤고요. 그럼 오늘 장을 이길 수 있는 펀치, 참 장 자체를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쪽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강했던 것들이 결국엔 오늘 시장에서도 미국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양봉으로 전환하는 속도들, 강도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오후에 또 한 번 약해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멀리 길게 봤을 때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원전 같은 쪽들도 우리가 꾸준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재생 쪽의 태양광, 풍력들 대비해서 생산 단가가 조금 더 저렴하죠. 물론 기존의 화석연료, 어떤 석유라던가 석탄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단가가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어떤 석유라던가 화학연료 같은 것들이 생산 단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성이 점점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또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원자력을 전 세계에서 에너지 다변화의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절대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이집트 원전 수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수주하면서 13년 만에 우리나라 정말로 폐기될 뻔했었던 이런 중요한 기술들이 다시 살아나는 쾌거를 좀 이루었고요. 이집트 원전 수준이 결국에는 한 3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러시아 쪽에서 원자로라던가 이런 주기기 이런 쪽들은 수주를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리나라 쪽으로 부기기 이런 쪽들에 대해서 또 기자재 수주를 또 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만큼 이제 러시아 입장에선 다른 쪽들을 배제를 하고 오히려 한국을 원전에 있어서는 좀 파트너십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체 수주 3조 원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그 밑에 기자재 이런 쪽들의 낙수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이런 이집트 원전 수주는 일단 해외 쪽에 포문을 열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펼쳐질 것들이 굉장히 또 크게 많이 남아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폴란드의 40조 원전 같은 것들이 정말로 대규모로 남아있고요. 이런 쪽들은 뭐 K2 전차 이런 것들도 30조 규모로 엄청나게 크게 우리나라에 발주를 줬고요. 그 이후에도 또 원전 같은 곳들에서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한국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위상이 높아진 상태가 됐기 때문이죠. 그 뒤쪽으로는 이제 사우디 같은 곳들도 있을 것 같아요. 빈살만 왕세자하고 정상회담이 곧 열릴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굉장히 좀 우호적인 거기다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도 좀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나라고요. 12조 정도의 원전 수주가 대기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확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예전에 했었던 그런 레퍼런스라든가 어떤 사막 쪽에 구축을 했었던 우리나라의 기술력들을 보았을 때에는 이런 쪽들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보이는 가운데 그 뒤쪽엔 또 체코의 두바니 원전
8조 원 규모. 이런 것들을 다 합쳤을 때 굉장히 큰 규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가파르게 가고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일단은 단가가 좀 낮으면서 중간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들도 지금 이집트 원전의 13년 만에 해외 수출 첫 수주로 인해서 기대감들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만큼 기술력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신재생과 관련해서 뭐 오늘 CS윈드도 강하게 움직임은 있지만 그래도 이 원전을 이기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원전의 향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은 긴 호흡으로 대응해 보면서 시장에 접근해 보자는 관점이십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